그녀들의 전쟁. 우아한 복수극이 시작된다. 프롤로그. 전쟁의 서막.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홀짝이는 두 여인이 있다. 한 명은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는 60대 초반의 품격 있는 여성, 다른 한 명은 명품 핸드백을 든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겉보기에는 친밀해 보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서로의 발을 밟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맛있네요. 윤지아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다행이야. 내가 좋아할지 걱정됐거든. 박선자가 달콤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들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한 칼날을 숨긴 채 벌어지는 치밀한 심리전. 그리고 이 전쟁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일장 가면을 쓴 시어머니. 완벽한 시어머니의 탄생. 박선자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원의 원장으로 30년간 일해온 여성이었다. 수많은 재벌가 자녀들을 가르치며 쌓은 인맥과 노하우로 그녀는 교육계의 여왕이라 불렸다. 늘 단정한 트위드 재킷의 진주.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는 어떤 자리에서든 우아함을 잃지 않는 완벽한 여성이었다. 선자 원장님의 아드님이 결혼하신다고요? 어떤 분이세요? 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화려하지 않고 조용한 아이라 마음에 들어요. 선자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평범한, 조용한이라는 단어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목소리 톤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박선자만의 기술이었다. 칼로 베는 것처럼 날카롭지만 꽃처럼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 윤지아를 처음 만났을 때 선자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명품 하나 없이 평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지아의 모습에서 선자는 자신이 바라던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아예요. 아, 그래. 도윤이가 말 많이 했어. 근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네? 이것이 선자가 지아에게 던진 첫 번째 독화살이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은 칭찬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 보여서 걱정된다는 의미였다. 지아는 이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진심을 몰랐다. 오히려 어머니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해했다. 하지만 결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지아는 선자의 진짜 모습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일상이 된 정신적 고문. 지아야, 이 반찬 좀 짜지 않니? 도윤이 혈압 걱정되는데. 아,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아직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늘겠지. 겉으로는 이해해주는 듯한 말이지만 지아는 매번 이런 식으로 자신이 부족한 며느리임을 각인당했다. 선자는 절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걱정, 이해, 격려라는 포장지로 싼 비판을 날렸다. 도윤이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피곤해 보이더라. 신혼이니까 좀 배려해주면 어떨까? 우리 집 청소 방식이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도윤이가 깔끔한 걸 좋아해서. 아, 그 옷은 어디서 산 거야? 특별한 날에 입는 건가? 모든 것이 지아를 향한 공격이었지만 워낙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지아는 반박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제가 더 잘해야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자신을 탓하게 만드는 것이 선자의 전략이었다. 2장. 평범했던 며느리의 각성. 한계점에 다다른 지아.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지아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지적을 받을까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출근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요즘 여자들은 일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며 은근히 압박했기 때문이다. 도윤아, 나 정말 힘들어. 남편 도윤에게 하소연해봤지만 그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다.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지아는 절망감에 빠졌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면 선자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지아가 만든 전이야? 모양이 독특하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친척들 앞에서도 선자는 지아를 깎아내렸지만 워낙 우아한 말투로 포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선자를 배려심 많은 시어머니로 여겼다. 익명의 고백 예상치 못한 반응. 어느 날 밤 지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아이디는 힘든 며느리였고 제목은 오늘도 우아한 척하는 우리 시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완벽해요. 외모도 우아하고 말씨도 고상하고 교양도 넘치죠. 하지만 저한테만은 다릅니다. 지아야, 이 음식 좀 짜지 않니? 도윤이 건강이 걱정되는데 하면서 제가 만든 음식을 매번 지적하세요.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겠지만 매일매일 이런 식이면 요리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청소를 해도 우리 집 방식이 따로 있다며 다시 해달라고 하시고 옷을 입어도 그 옷은 특별한 날에 입는 건가? 라며 은근히 촌스럽다고 표현하세요.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게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건지 헷갈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아는 그냥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쓴 글이었다. 몇 개의 위로 댓글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아, 이거 완전 우리 시어머니 얘기네요. 유유. 대박. 저도 똑같은 경험 중이에요. 진짜 교묘하게 괴롭히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들 진짜 무서워요. 겉으로는 완벽한데 속으로는 우아한 독설 많네요.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타입이에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며느리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어섰다. 바이럴의 시작. 지아의 글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우아한 척하는 시어머니라는 키워드로 패러디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유튜버들은 이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요즘 핫한 우아한 시어머니 유형 분석해보겠습니다. 절대 대놓고 싫다고 안 하는 시어머니들의 특징 10가지. 며느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 말투 베스트 5. 지아는 자신이 올린 글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선자가 이 글을 발견한 것이었다. 3장 시어머니의 역습. 분노의 시작. 도윤아, 이게 뭐야? 선자는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물었다. 화면에는 지아의 글이 떠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뭔데요? 내 와이프가 쓴 글이야.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했어. 도윤은 글을 읽어보고 당황했다. 평소 지아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히 온라인에 털어놓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엄마, 지아가 그냥 스트레스를 풀려고 쓴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그냥이야. 나를 우아한 척하는 시어머니라고 표현했어. 그리고 보세요. 댓글들이 얼마나 악질인데 나를 마치 악독한 시어머니처럼 묘사하고 있어. 선자는 정말로 화가 났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이미지가 며느리의 한 번의 글로 인해 훼손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지아가 쓴 내용들이 사실이라서 더욱 화가 났다. 보복의 계획. 선자는 단순히 화만 내고 끝낼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30년간 교육계에서 살아남으며 수많은 정치적 싸움을 치러본 베테랑이었다. 며느리가 온라인으로 자신을 공격했다면 자신도 같은 무기로 응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도윤아, 엄마도 이제 SNS를 해볼까 해. 네? 갑자기요? 요즘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 젊은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하고. 선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다. 아이디는 엘리트 티처맘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소개글에는 30년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어머니라고 적었다. 완벽한 시어머니 캐릭터의 등장. 선자의 첫 번째 영상은
요즘 며느리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조언이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우리며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교육 일선에서 일해온 한 어머니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상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현명한 어른의 모습이었다. 혹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며느리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며느리예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정말 좋겠다. 너무 지혜로우시다. 우리 시어머니도 이랬으면. 과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아는 이 영상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평소 자신을 대하는 선자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며느리라는 부분에서 지아는 선자가 자신을 겨냥해서 만든 영상임을 직감했다. 은밀한 메시지. 선자의 두 번째 영상은 더욱 교묘했다. 가족 간의 소통,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그녀는 마치 가족 상담 전문가처럼 조언을 했다. 가족 간의 불만이 있을 때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온라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보다 면대면으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죠. 이것은 명백히 지아를 겨냥한 말이었다. 지아는 화가 났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선자는 절대 직접적으로 지아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아가 저를 겨냥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예민하다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장 온라인 전장의 확장. 지아의 반격. 지아는 선자의 영상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특히 댓글에서 사람들이 선자를 이상적인 시어머니라며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억울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지아는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 척하는 시어머니 글 쓴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요즘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SNS를 시작하셨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따뜻한 조언을 하는 현명한 어머니 컨셉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영상을 보면 정말 완벽한 시어머니 같아 보여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제도 제가 만든 저녁 메뉴를 보시더니 도윤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할까? 라고 하시면서 결국 자신이 다시 요리하셨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내가 아직 우리 집 입맛을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미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도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댓글이 좀 더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런 이중적인 시어머니들 정말 무서워요. 저희 시어머니도 밖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댓글들도 있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특히 선자의 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엘리트 티처만 보고 오세요. 정말 좋은 분인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본격적인 온라인 배틀. 선자는 지아의 두 번째 글을 보고 더욱 화가 났다. 지아가 자신의 SNS 활동까지 언급하며 비꼰 것이었다. 선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로 했다. 선자의 세 번째 영상 제목은 요즘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우려였다. 요즘 젊은 분들이 가족 간의 문제를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선자는 마치 교육 전문가처럼 차근차근 설명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험담의 소재로 삼는 것은 결국 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에서는 일방적인 시각만 전달되기 쉽죠.
이 영상은 지아에게 직격탄이었다. 선자는 지아가 가족을 험담의 소재로 삼는 나쁜 며느리라고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지아의 폭발.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자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도 절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교묘한 전략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아는 이번에는 영상으로 반박하기로 결심했다. 지아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아이디는 릴 DIL의 스토리 진짜 며느리 이야기였다. 첫 번째 영상 제목은 완벽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진실이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우아한 척하는 시어머니 글을 쓴 당사자입니다. 요즘 저희 시어머니가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현실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온라인에서 따뜻한 조언을 하는 현명한 어머니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음식을 매번 도윤이가 좋아할까? 라고 의심하시면서 결국 다시 만드세요. 지아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온라인과 현실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댓글 전쟁의 시작. 지아의 영상이 올라가자 본격적인 댓글 전쟁이 시작되었다. 선자의 팬들과 지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선자 지지파.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요.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가족 문제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나요? 엘리트 티처 맘 영상 보면 정말 좋은 분인데. 지아 지지파. 이런 시어머니들 정말 무서워요.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정말 교묘하게 괴롭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만 완벽한 척하는 거 소름 돋아요. 댓글 전쟁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번져갔다. 우아한 시어머니 vs 진실을 말하는 며느리라는 구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내렸다. 5장 에스컬레이션. 선자의 본격적인 공세. 선자는 지아의 영상을 보고 완전히 분노했다. 이제는 더 이상 교묘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며느리와의 솔직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를 겨냥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30년간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부모님들과도 소통해왔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며느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선자는 지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간섭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음식이 짜다고 말하면 지적질이라고 하고 집안일 방법을 알려주면 무시한다고 받아들이죠. 선자는 눈물을 살짝 글썽이며 계속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온라인에서 저를 가면을 쓴 시어머니라고 표현하더군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론의 분열. 선자의 영상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여론이 선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보인 선자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낀 것이다. 시어머니가 정말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너무 심했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가족 문제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하지만 지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저런 눈물이 다 연기예요. 진짜 독한 시어머니들의 특징이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아의 절박한 반박. 지아는 선자의 영상을 보고 절망감에 빠졌다.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 도윤조차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라고 말했다. 지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며 상처받았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게 진심일까요? 지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다. 여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라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지아는 화면을 가리고 선자의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 지아야, 내가 온라인에 쓴 글 때문에 우리 가족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상처받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요? 이건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폭발적 반응. 지아의 폭로 영상은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특히 선자의 협박성 메시지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지아를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역시 진짜 모습이 나오네요. 저런 메시지는 협박이죠. 무서워요. 앞에서는 우아한 척하고 뒤에서는 협박하다니. 하지만 선자 지지파들도 반박했다. 메시지 전체를 보여주지도 않고 일부만 읽는 게 신빙성이 있나요? 며느리가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게 더 문제예요. 미디어의 주목.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채널을 넘어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고부 갈등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SNS 시대의 가족 갈등 어디까지가 선인가? 시어머니 vs 며느리 온라인 배틀 화제. 각종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가족 갈등도 온라인으로 표출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건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이너스 가족 상담 전문가. SNS에서의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온라인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할 때 더욱 그렇죠. 마이너스 미디어 전문가. 6장 전면전의 시작. 선자의 마지막 카드. 선자는 지아의 폭로 영상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분노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쌓아온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절망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 선자는 더 이상 우아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이번에는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고 평상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 너무 참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선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윤지아 씨, 당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사실인가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한 행동들을 사람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자는 지아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결혼 초기의 시댁 어른들 앞에서 하품을 하고 명절에는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가 버리고 시댁 친척들에게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개인 공격의 시작. 선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아의 과거까지 들춰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혼 전 이력도 화려하더군요. 직장을 3번이나 옮겼고 이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깔끔하지 못했어요. 우리 도윤이는 순진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다 조사해봤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선을 넘는 개인 공격이었다. 선자는 며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었다. 온라인에서는 마치 자신이 완전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을 분열시키는 장본인이에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제 마음을 아세요? 지아의 마지막 저항. 지아는 선자의 영상을 보고 완전히 멘붕했다.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고 과거의 사생활까지 들춰진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더군다나 선자가 말한 것들 중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도윤아, 어머니가 내 과거를 조사하셨다고? 지아야,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지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영상을 올렸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개인 사생활을 들춰내셨으니까 저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 대해 조사하셨어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제 과거를 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시고 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제 근황을 물어보셨어요. 지아는 한참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 피임약을 바꿔치기 하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요. 폭탄 선언. 지아의 마지막 폭로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방해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온라인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건 범죄 수준이에요. 시어머니가 피임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믿을 수 없어요. 이 정도면 정말 악질 시어머니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돌이킬 수 없는 강.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은 온라인을 완전히 벗어나 현실로 번져왔다. 지아와 선자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버렸다. 엄마, 지아, 이제 정말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두 사람에게 도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선자는 지아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고 지아는 이혼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도윤아,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머니와는 절대 화해할 수 없어. 지아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아니야. 이미 너무 많이 참았어. 어머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나는 그냥 당신의 소유물일 뿐이야. 실장 미디어의 개입. 방송사의 접근. 이 시점에서 한 방송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MBS의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주목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의 PD인 김현수는 이 사건이 엄청난 화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거 완전 대박 소재잖아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화제가 된 고부 갈등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너무 민감한 사안 아닌가요? 실제 가족이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거죠. 진짜 리얼리티잖아요.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만들면 시청률 대박일 거예요. 김현수 PD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MBS 가족의 재발견 프로그램입니다. 두 분의 상황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화해의 기회를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자의 계산. 선자는 방송 출연 제안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미 자신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화술에 자신이 있었다. 특히 방송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신이 지아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윤아, 엄마가 방송에 나가서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떨까? 엄마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을 내야지. 그 애가 온라인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시켰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선자는 방송을 통해 지아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우아함과 교양을 무기로 지아를 예의 없고 이기적인 며느리로 각인시키려고 했다. 지아의 마지막 도전. 지아도 방송 출연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친구들과 온라인 지지자들의 격려를 받고 마음을 바꿨다. 지아야, 이번 기회에 진실을 알려야지. 시어머니가 방송에 나온다면 너도 나가서 내 얘기를 해야 해. 맞아. 온라인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방송에서는 시어머니가 유리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지아는 불안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고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나가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생방송으로 해주세요. 편집으로 제 말이 왜곡될까봐 걱정되거든요. 제작진은 기꺼이 지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생방송이라면 더욱 화제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방송 전 준비. 방송이 확정되자 양측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선자는 자신의 가장 우아한 한복을 준비하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했다. 그녀는 방송에서 할 말들을 미리 정리했다. 지아의 모든 잘못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자신은 상처받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다. 지아는 정반대의 전략을 택했다. 그녀는 화려한 치장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메이크업도 최소한으로 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답게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D-Day 생방송 시작. 2024년 12월 15일 오후 8시 MBS 가족의 재발견 특집편이 생방송으로 시작되었다. 스튜디오에는 선자와 지아가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는 진행자인 김민정 아나운서가 자리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부부 갈등의 당사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번갈아 비추자 선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지아는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시어머니 되시는 박선자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자는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럼 며느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온라인에서 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질 예정이었다. 8장 방송 중 대반전. 예상치 못한 손님. 방송이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비난을 주고받고 있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도 격하게 갈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지아의 남편이자 선자의 아들인 도윤이었다. 도윤 씨 어떡해? 김민정 아나운서가 당황해했지만 도윤은 이미 카메라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것이 더 큰 화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윤의 출연을 허용했다. 엄마, 지아, 이제 그만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서로 온라인에서 싸우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들의 고백. 도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가족의 진짜 모습을요. 선자와 지아는 모두 긴장한 표정이 되었다. 도윤이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정말 완벽주의자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의 그런 성격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선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좀 서툴 뿐이에요. 이번에는 지아를 바라봤다. 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엄마와의 관계에서만큼은 너무 예민해졌어요. 작은 것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진실의 폭로. 도윤은 잠시 멈춘 후 폭탄 선언을 했다. 사실 저도 잘못이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건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도윤 씨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정 아나운서가 물었다. 저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지아를 비판하면 지아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변명했고 지아가 엄마를 원망하면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넘어갔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지아가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 글을 올릴 때부터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엄마가 SNS를 시작하시는 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니까 엄마도 해보시라고요. 충격적인 진실. 선자와 지아는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도윤아, 내 엄마. 저는 두 분이 온라인에서 싸우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채질했죠. 왜냐하면 도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분이 서로 신경 쓰느라 저에게는 잔소리를 안 하시는 게 좋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과보와 지아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는데 두 분이 서로 싸우시니까 저는 자유로웠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무너지는 가면들. 도윤의 고백을 들은 선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도윤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제 진심이에요. 저는 엄마가 저를 너무 통제하려고 하시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지아도 결혼 후에 저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부담스러웠고요. 지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도윤아, 나는 정말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지아야, 미안해. 나도 이기적이었어. 두 분이 싸우는 걸 이용해서 내 편의만 챙겼어. 진정한 화해의 시작. 도윤의 고백 후 스튜디오는 한동안 조용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고 시청자들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다. 김민정 아나운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 세 분 모두 어떤 기분이신가요?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지아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도, 온라인에서 완벽한 시어머니 행세를 했던 것도, 모든 게 제 자만이었어요. 선자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지아야,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걸 환영하지 못했어. 도윤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거든. 지아도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를 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조언을 관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공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본 도윤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지아 정말 미안해요. 내가 두 분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남편이자 아들이 될게요. 9장 새로운 시작. 방송 후 여파. 생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은 또 다시 뒤집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열이 아닌 감동의 목소리가 줄을 이뤘다. 진짜 눈물 났어요. 마지막에 다 울었잖아요. 도윤 씨의 고백이 진짜 반전이었네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쇼였네요. 시청률을 위한 연출 같아요. 진짜 화해일까요? 카메라 앞에서만 그런 것 아닌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특히 비슷한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달라진 일상. 방송 이후 세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선자는 자신의 SNS 계정에 진솔한 글을 올렸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평범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아도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앞으로 가족 이야기보다는 일상 브이로그를 올릴 예정이에요. 시어머니와 저는 아직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화해의 과정. 사실 방송에서의 화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화해는 일상에서 조금씩 이뤄져야 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다. 선자는 지아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지아도 선자의 진심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아가 감기에 걸렸을 때
손자가 직접 죽을 끓여주었다. 지아야, 이거 먹어봐.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건데. 어머니 감사해요. 괜찮아. 가족이니까. 그런가 하면 지아도 손자의 생일날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는 처음 만들어봐서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고마워 지아야. 정말 고마워. 손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아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 도윤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도윤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엄마, 지아가 요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요리 수업 같은 걸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아야, 엄마가 옛날 방식으로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는 양쪽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도 명확하게 표현했다. 새로운 관계의 정립. 몇 달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정립해 나갔다. 손자는 더 이상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지아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지아야,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아. 나도 배울 게 많더라. 지아도 손자를 적이 아닌 다른 세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친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10장 1년 후. 특별한 손님. 방송이 나간 지 정확히 1년 후 가족의 재발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1년 후 근황을 알려주는 후속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가 아닌 그들의 집에서 촬영하기로 했다. 촬영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손자와 지아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도윤은 거실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아기가 있네요. 네, 6개월 된 저희 딸이에요. 이름은 서연이에요.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 촬영이 시작되자 세 사람은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방송에서는 화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손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임신이 가져온 변화. 지아의 임신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임신 초기의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연한 거야. 우리 손자를 가진 며느리인데. 손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부터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임신 기간 동안 손자는 지아를 위해 영양식을 만들어주고 병원에도 함께 다녔다. 지아도 손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된 손자. 서연이가 태어난 후 손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손녀가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이제는 지아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아이의 엄마인데요. 손자는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육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지아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도윤의 성장. 도윤도 아빠가 되면서 많이 성숙해졌다. 예전에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회피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요. 우리 셋이 모두 서연이의 가족이니까요. 그는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손자와 지아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중재 역할도 했다.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모습. 흥미롭게도 손자와 지아는 여전히 SNS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 손자는 할머니의 육아 일기라는 컨셉으로 손녀와의 일상을 공유했고 지아는 신참 엄마의 좌충우돌 육아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영상에 출연하기도 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아가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이제는 제가 배울 정도예요. 이런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정말 훈훈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죠.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감동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와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11장 진정한 화해의 의미. 완벽하지 않은 관계. 후속 방송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정말 모든 갈등이 해결된 건가요? 지금도 의견 충돌은 없나요? 세 사람은 서로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있죠. 우리도 사람인데요. 지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육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요. 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시고 저는 요즘 방식을 따르고 싶고.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해결해요. 선자가 덧붙였다. 서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갈등 해결의 새로운 방식. 예전과 달라진 점은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작은 의견 차이도 전쟁이 되었어요.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대화가 안 됐죠. 도윤이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서연이를 위해서라는 공통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작은 갈등이 있었다. 서연이 이유식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의견이 달랐어요. 어머니는 빨리 시작하자고 하시고 저는 좀 더 기다리자고 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고집 부리면서 싸웠을 텐데 이번에는 소아과에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봤죠. 온라인 갈등의 교훈. 진행자가 1년 전 온라인 갈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자가 먼저 대답했다. 정말 어리석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가족 관계는 망가뜨렸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상처를 온라인에 털어놓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지아도 반성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가능했다고도 생각해요. 도윤이 의외의 말을 했다. 만약 온라인 갈등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속마음을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고요. 다른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이고 며느리도 처음이에요. 서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지아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해결은 현실에서 대면으로 이야기할 때 가능해요. 도윤도 한마디 덧붙였다. 남편들도 중간에서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가족의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12장 새로운 도전. 예상치 못한 제안. 후속 방송이 나간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출판사에서 책 출간을 제안한 것이었다. 세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모두 망설였다. 우리 이야기가 과연 책이 될 만할까요? 그냥 평범한 가족 갈등인데. 하지만 편집자는 확신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진솔한 가족 이야기가 더 필요해요. 특히 SNS와 현실의 괴리 문제, 세대 간 갈등 해결법 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책 쓰기 프로젝트.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제목은 그녀들의 전쟁 그리고 평화였다. 책은 세 사람의 시각에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본 갈등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책을 솔직하게 담았다. 선자는 완벽주의 시어머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평생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다.
완벽한 학원장,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시어머니.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 기준일 뿐이었다. 지아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먼저 시어머니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공격으로 해석했던 것은 나였다. 도윤은 중간에 낀 남자의 변명이라는 솔직한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였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출하는 것이었다. 베스트셀러의 탄생.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커플들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드라마 같은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 같아서 공감했어요. 남편도 꼭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책 출간 기념으로 여러 곳에서 북토크가 열렸다. 세 사람은 함께 무대에 서서 독자들과 소통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독자가 질문했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선자가 대답했다. 저는 지아가 저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도전. 책의 성공에 힘입어 세 사람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채널명은 리얼 패밀리였다. 이 채널에서는 일상적인 가족 갈등과 해결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줬다.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때로는 서로 다투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공개했다. 오늘은 서연이 어린이집 문제로 의견이 갈렸어요. 어머니는 집 근처 어린이집을, 저는 좀 더 멀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곳을 원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함께 두 곳 다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이런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는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진짜 가족 같아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대화해 봐야겠어요. 에필로그 2년 후 진짜 가족.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 2년이 흘렀다. 이제 서연이는 두 돌이 되었고 세 사람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에는 평범한 일상의 소음이 가득했다. 엄마, 서연이가 또 크레파스를 입에 넣으려고 해요. 도윤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잠깐만. 빨래 개고 갈게. 지아가 안방에서 대답했다. 서연아, 할머니가 안아줄게. 선자가 서연이를 안으며 웃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갈등이 있어도 괜찮은 관계. 물론 여전히 갈등은 있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초콜릿을 너무 자주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치아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해. 우리 때는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대화가 전쟁으로 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럼 소아치과에 가서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 도윤이 중재에 나서면 두 사람도 흔쾌히 동의한다. 좋은 생각이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역할. 리얼 패밀리 채널은 이제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세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가족 갈등 해결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매주 올리는 영상에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번 주에는 서연이가 떼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세 사람의 의견이 다 달라요. 할머니인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랑으로 달래주면 되는데 저는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이고요. 이런 토론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지까지 공개했다. 시청자들은 이런 모습에 열광했다. 정말 현실적이에요. 육아서 읽는 것보다 도움돼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대화해볼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워요. 다른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저희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채널 보고 대화 방식을 바꿨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회피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가족 흉보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어요. 각종 상담센터에서도 이들의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건설적인 갈등 해결에 좋은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서연이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요즘 생각해보니 참 신기해요. 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2년 전에는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미쳤었지. 온라인에서 서로 공격하고. 손자도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가능한 것 같아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그때 갈등을 덮어두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건 다행이에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메시지.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